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5차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더 이상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외에도 비무장화, 러시아의 법적 보호 등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이전에 좀 진척이 안 돼 있던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지금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봉쇄 등에 7% 가까이 급락하면서 WTI 기준 105.96달러 마이너스 6.97% 하락 마감했고요. 이 또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과 마찬가지로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며 채권은 혼조가 기록이 되었으며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네요. 자, 뉴스를 조금 일단 미국 2월 상품 수지 적자는 1066억 달러로 적자폭이 소폭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자, 미국의 3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는 8.7로 전월보다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나온 제조업 뉴스들을 조금 본다면 살아난 지역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약간 주춤한 지역도 있는 걸 봐서는 지역마다 미국도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미국 5년,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지금 5년물이랑 30년물이 역전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진행이 됐냐라고 이제 좀 확인을 해보자면 5년물을 팔고 30년물을 산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 네, 서브프라임이 터졌죠. 물론 지금 상황이 이제 서브프라임 때와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마냥 좋게도 생각해 볼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불안하니까 장기로 이제 다 이제 돈이 몰려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역전에도 일단은 미국의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수수료 수익으로 인해서 실적이 높게 잡히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무조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월가 전문가들 역시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일단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가장 그 기본으로만 놓고 보는 게 나중엔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 오케이 좋은데 핵심적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만 보는 거죠. 저도 지금 되게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가장 기본을 기초 삼아서 쭉 보면은 그래도 방향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 러시아산 원유 이 관련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죠. UAE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산유국이에요. 되게 많이 뽑아내는. 러시아가 만약에 수출량이 확 줄더라도 이란 쪽에서 채워주면은 또이또이거든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이란이 복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량이 줄어들다라고 하지만 인도 같은 이렇게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대거 사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살 나라들에서는 산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란 역시도 국제사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원유를 판다.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폰 소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지 생산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에 부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타격을 입는 그런 회사들 생길 수 있으니 이 관련들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를 국가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해안 쪽이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여기에 원전이 쭈르륵 깔린다라고 합니다. 자, 원전 깔리면 수소 생산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전으로 수소 생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했을 때 중국의 이번에 수소 경쟁 참전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 이 수소 패권에서 한국이 좀 높은 위치를 보다 더 중국보다 차지할 수 있을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쿠팡 대구센터 건립에 쓱닷컴은 부산 물류센터로 맞불을 좀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물류에 아예 뛰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류센터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물류 리치도 있잖아요. 해외에도 물류 리치는 굉장히 핫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리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물류센터가 지금 상당히 핫한 상황이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는 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 말고 좀 부동산 쪽을 투자하고 싶은데 오피스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좋을 거 없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요즘 미국에서 멀티 캠퍼스가 핫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한국 하면은 그냥 고급 빌라인데 그 한 동을 다 갖고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걸 멀티 캠퍼스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상당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치 찾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규제 풀리면서 본뼈 뜨는 인테리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창호업계는 공사할수록 손해다. 고객한테 원가 전가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핫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건물 공사 할수록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한데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 개인의 의견 약간 또 첨가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 장전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자,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 제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 들어오시기 위해선 제 채널 커뮤니티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일단 좋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오늘 왜 빠질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빠진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빠진 건 빠진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용도 상향을 앞둔 두산중공업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용도 상향이 진행이 되면요.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남들보다 이자율 역시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안정성 역시도 인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이 뉴스 나오고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뉴스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두산의 전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새 정부의 총리가 될 수도 있냐? 야 이거 잘하면 두산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블락딜로 다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운영을 했던 회사잖아요. 직접적인 뭐 메리트를 주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만약에 펼친다라고 했을 때 정책 자체가 이 두산 쪽을 보면서 많이 실무를 겪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에 유리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자기 전문 분야니까 그쪽은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정책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들 이게 쭉쭉 올라갔던 것처럼 총리 관련주로 이 두산 쪽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없어도 두산중공업은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은 해도 돼. 너무 요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 그냥 요거는 보너스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솔직히 제가 기대하는 뉴스는 요거예요. 자, 중국이 수소 경쟁에 참전을 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왜 제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냐면 일단 수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이 됩니다.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도 하고 석탄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도 하고 가스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천연,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전기 분해로 생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 세계 이 시선이 가는 부분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이걸 그린이라고 하고 이걸 블루라고 합니다. 근데 원전이 요 그린 쪽과 엮여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원전 뭐 짓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 쪽이 수소 경쟁에 참전을 하면서 한국이 이 시장에서 약간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원전으로 지금 수소를 뽑을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있으면 이쪽이 중국, 이 동해안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줄줄이 이렇게 원전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한국과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짓는다라고 하죠. 했을 때 이 싼 전기값을 기본으로 수소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싼 수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치킨 게임을 걸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싼 수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이 받는 게 뭐다? 풍력, 태양광, 개불이 원전이지. 사업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싸게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원전 말고는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 원전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아래는 퓨얼셀이라는 자회사가 있죠. 예, 퓨얼셀 지금 이 연료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 연료 전지 수출로 인한 이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발전소에 연료 전지 필요하거든요. 예, 수소 발전소를 중국이 돌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저 혼자 그냥 머리를 짱구를 굴려가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용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여전히 유상증자에서 나온 물량이 소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화 끝나면 거기서부터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중공업 차트 지지라인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요 아래에 241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1선 이탈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럼 그 다음 241선 과거에 딱 지지를 받았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탈했을 때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탈만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21선 위에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저항은 어디냐? 지지로 우리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던 21선이 첫 번째 저항이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소화를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건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 위에서 횡보한다면 길어지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굳이 팔 이유 없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21선을 돌파하면 편하게 봐도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또다시 이 눌렸던 이 부분에서 눌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감안하면서 보셔라. 그러면 지금은 이 아래 떨어지기 전까지 횡보하면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한번 정리를 마쳐봤는데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12,000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댓글로 이 12,000명 라이브 이벤트로 이제 한 분당 한 종목씩 달아주시면 토요일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은 향후에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채널 관심을 갖고 많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멤버십 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귀찮아서 계속 업로드를 안 하는데 올라간 게 되게 많고 이 외에도 뭐 드렸던 FNC 엔터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예, 성신 양회도 쭉쭉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CIS나 써네일이나 몇몇 종목들 제 여기에는 안 적어놓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당장 3월 26일 날 말씀드린 사이맥스도 어제 2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멤버십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가입하기 있잖아요. 네, 구독 옆에 요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